이번 주 증시입니다. 3월 6일 월요일장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코스피 코스닥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며 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수요일 매서운 미국발 악재로 국내 증시 전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목요일장도 연이은 매파적인 스탠스에 선물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우리 장은 또다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장 연이은 리스크의 후폭풍으로 우리 시장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1% 하락해 2394.59포인트로 2400선 밑으로 뒷걸음질 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2.55% 급락해 788.60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즐거워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포근했던 오늘 날씨와는 달리 우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퍼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코스닥은 800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소 줄어들었던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다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지수 하방 압력을 더 가했습니다.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 시점인지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하락한다면 또 하락하는 방향에서 우리는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우리를 수익의 길로 이끌어주실 전문가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을 장식해주시는 분이죠.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지수가 웃든 울든 상관없이 나는 날마다 웃으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요. 채널 돌리지 말고 여기서 멈추셔야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은 17년이라는 시간이 담긴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돈 되는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식, ETF, 또 선물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전문가님만의 특유의 매매법이죠. 3박자 매매법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매주 금요일 딱 이 시간뿐입니다. 11시 50분까지 진행되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내용은 또 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채워드리니까요. 미리미리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야겠죠. 함께하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50분 내내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져오시고 TV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비추시면 바로 가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1시 50분이 지나면요. 비밀번호가 생깁니다. 즉 입장문 활짝 열려있는 이 지금 시간 잘 활용하셔서 꼭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하는 척했다가 빼고 반등하는 척했다 빼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 매매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월 27일 날 고점 찍고 나서 시장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한 달 반째 주식 사지 말라는 얘기만 저는 주구장창하고 있는데 보니까 경제TV 어디를 틀어도 주식 사지 말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주식 사라. 이거 지금은 잠시 힘들지만 사놓으면 올라간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이 우리가 그렇게 무한대로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한정적인 돈이 있는데 물려도 된다. 사라는 저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사지 말아야 될 시기라고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럼 언제부터 사도 되느냐가 사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일 것 같아요. 아마 3월 마지막 주에서 4월 첫째, 둘째 주 이 정도가 이번 조정의 끝자락이고 반등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1, 2주 정도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바닥이 형성되게 되면 종목들을 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상품들 저희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방 배팅 한 것들만 끌고 가서 어떻게 볼 건지 오늘 시황 얘기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매매 타점과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 바로 뜹니다. 그 바로 가기 링크 꾹 누르시고 지금 들어오시죠. 그럼 전문가님, 오늘 주르륵 흘러내리는 시장에서도 우리는 또 수익을 봐야 하겠죠. 그럼 어떠한 주식을 또 보면 될지, 어떠한 종목을 보면 될지 하나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종목은 딱 4개밖에 없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께도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사라 말씀드렸던 종목 다 알고 계시죠? 인버스 2개하고 그다음에 ETF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종목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매매 원칙부터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실전 매매에서의 핵심은 여러분 승률입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수익률이 아닙니다. 수익률이 50%, 100%, 뭐 200% 날 수 있다? 여러분 계좌 까고 얘기합시다. 정말 그렇게 나십니까? 아닐걸요. 내가 5종목이 있으면 한두 개는 수익이 날 수 있고 서너 개는 날 수 있는데 꼭 물려서 박살나 있는 종목의 비중이 많습니다. 대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신중하게 재고 재다가 타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거 사니까 좋대, 누가 이거 괜찮대 라고 얘기해. 야, 저 사람 잘하니까 믿고 따라가야지. 이런 종목들이 주로 물립니다. 저한테 종목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누가 주식 잘하는 사람이 추천했대, 뭐 방송 보다가 누가 괜찮다고 샀어. 이런 종목 정말 많은데 희한하게 참 고점권에서 왜 저점에서는 안 사고 고점에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여러분께 매매 원칙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쌍바닥과 바닥권에서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수 확률이 제일 적으려면 바닥권에서 혹은 이렇게 올랐다가 눌림목 주고 충분히 횡보한 상태로 올라갈 즈음에 사는 것이 우리의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리 수익을 말씀하시는 분들께 허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타이밍에 10% 20%씩만 내가 잃지 않고 계속 엎어서 몰빵 복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벌려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이 시장 안에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복리로 가다가 복리로 깨져요. 그래서 그 수익을 계속 유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승률이 한 8, 90% 돼. 나는 웬만하면 손해 안 보고 그렇게 재고 재도 손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대 수익을 막 50%, 100% 보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10%, 20% 정도만 내가 재다 들어가서 딱 먹고 빠지고 대신에 비중을 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한 종목에 30%, 40%, 50% 이렇게 비중을 실어서 묵직하게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아닌 수익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움직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금은 꾸준하게 인출하십시오. 괜히 복리 투자하지 마시고 인출했다가 시장이 많이 빠져요. 그럼 제가 3월 말 4월 초에 시장이 한번 이렇게 반등 일시적으로 할 거예요. 추세 전환은 아니고 일시적 반등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수익금들, 내가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았던 수익금들 그때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때 왕창 물량 잡아서 쭉 반등 나오면 수익 내고 또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한국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미국장은 추세장이기 때문에 물리거나 뭐가 되거나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월급 받을 때마다 계속 사놓으면 얘가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올라있죠. 잘못된 종목 사지 않는 한은. 근데 한국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투자 규모의 배팅 규모도 주기적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팩트를 체크해 보면 비중 20% 가지고 수익률 50% 나와봤자 원금의 10%밖에 수익 안 나요. 그럼 여러분 정말 괜찮은 종목들 10% 20% 수익 나는 거예요. 내가 비중 50%씩 실어버리면 이게 나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 하려고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쌍바닥에서 다중바닥에서만 삽니다. 시세가 이렇게 갔다가 눌려요. 앞전 저점을 깨지 않는 쌍바닥 혹은 다중바닥 여기서만 삽니다. 혹은 얘가 무너져요. 추세 깨졌죠. 그럼 어디? 앞전 저점 여기를 회복할 때 전 이때만 삽니다. 제가 사는 주식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저 팩트에 저 원칙에 들어오지 않는 종목들은 안 쳐다봐요. 이때 제가 차트본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에서 단타 치는 경우가 있고 그 돌파하게 되면 많이 가요. 그래서 오늘 차트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부동산이 많이 빠지죠. 부동산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임장 안 갑니다. 부동산 전화도 안 하고요. 강의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오르기 시작하면 야, 뭐 사야 되니? 그제서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공부하는 거고요. 시장 날아다닐 때 가서 우리 뭐합니까?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주말에 시간 없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부동산에 무조건 나갑니다. 왜? 트렌드를 보면서 아, 얘가 이제 바닥이 됐구나 보다가 내가 주식으로 ETF로 혹은 선물 옵션으로 모아놓은 돈이 일정 규모가 되면 저도 부동산 사거든요. 그게 제 재테크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하다가 홀랑 망해가지고 전세로 가. 전세금 빼서 해서 망해가지고 월세로 가. 월세로 안 되니까 고시원 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거꾸로 가셔야 돼요. 이 금융투자는 적은 돈 가지고 여러분 한 300만 원, 500만 원만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괜찮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조금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나중에 뭐 분양권도 살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돈이 돼야 돼요. 여기 금융시장에 여러분 돈 많이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제일 미련한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주식으로 혹은 선물옵션으로 1,0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참 자주적인 얘기지만 1억을 갖고 오면 된답니다. 1억을 갖고 와서 무너져서 1,000만 원 나면 1,000만 원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1,000만 원 미만의 돈을 가지고 연습하실 때는 한 300,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선물 옵션은 사실은 최소 증금이 1,000이에요. 근데 1,000이긴 하지만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 100, 200만 가지고 연습을 충분하게 하는 겁니다. 몇 달이 됐든. 그리고 하세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여러분 제가 종목을 들이든 뭘 하든 검증을 하고 본인이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돈 많이 넣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만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게 깨져도 보고 벌어도 보고 수익률 게임을 해보세요. 금액은 물론 적겠죠. 그런데 그게 충분히 다져진 사람은 수익이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다지지 않고 거꾸로 큰 돈에다 말아먹고 조그만 돈 가지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일어서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정말 제 눈에 들어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종목 못 드리고 딱 4종목 가지고 계속 돌려받고 있어요. 4종목 가지고. 그래도 수익은 잘 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어떤 매매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ETF를 전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한국금융투자교육원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교육이라는 배너가 하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60분, 1시간만 강의 들으시면 돼요. 비용이 한 3,000원인가 3,300원인가 할 겁니다. 들으시고 나서 수료 코드 뜨거든요. 수료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뜨니까 그거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에다가 월요일에 전화하세요. 주말 동안 들어놓으시고 전화하셔가지고 나 이거 들었는데 어떻게 등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등록하는 공간을 알려줄 거예요. 거기다 등록을 해야 제가 여러분 ETF 이거 좋습니다. 여기서 사면 좋겠네요. 얘기할 때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주말 동안 안 받아놓으시면 당장 월요일에 뭐 사자고 얘기하면 여러분 살 수가 없고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은 좀 받아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문창을 클릭 주문창을 사용합니다. 이거 제 거거든요. 예, 제 주문창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매수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10주를 사요. 여기다 주문 넣죠. 그리고 내가 10주를 팔아요. 여기다 해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에 팔질 않아요. 10개 사게 되면 여기서 10개 이렇게 분할로 사죠. 그럼 올라올 때 30개 됐죠. 그럼 난 여기 10개 팔았고 나머지는 내 단가보다 요만큼 수익권에 익절하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예약이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주문창을 쓰지 않으시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20개 남았습니다. 여기도 익절 이렇게 20개를 써놓게 되면은 난 뭐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만큼 수익 났다가 수익이 쪼그라들어도 수익권에서 익절 나가면서 나는 약간의 이익은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챙긴 것은 내가 이익을 확실하게 실현한 거고 남은 수량은 가다가 밀려도 내 본전 이상의 수익권에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문창이 아닌 일반 주식 주문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거를 익절 걸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지금 바깥에 나갔는데 혹은 나 회의 들어갔는데 갑자기 빠져서 손해봤어요.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선물 옵션 주문창의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일반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클릭 주문창, 빠른 호가 주문창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반드시 이걸 쓰십시오. 아시겠죠? 예, 이거 반드시 기본인데 안 쓰셔서 답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여러분 전달되었으니 그러면 우리가 실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한 차트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요? 보시면 이제 ETF 중에 제가 관심 종목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하고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주가 지수가 오르지만 어느 종목이 오를지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요. 그래서 우리가 전날 여기서 저감에서 14,500원, 600원에 사가지고 여기 15,300~400원에서 차익 실현 끝내버리고 느낌이 이상해서 다 팔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부터 빠져요. 재밌는 건 그래서 여기 때 팔면서 뭐 했냐면 인버스라는 걸 사자. 인버스를 사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용어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이 나요. 빠지면 손해 보겠죠. 근데 인버스라고 하는 건 주가가 빠져야 수익이 나요. 주가가 오르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에서는 콜 옵션이 올라가는 방향이고 풋 옵션이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식시장, ETF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을 소위 말하는 콜, 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얘기하고 내려가는 방향을 인버스, 숏이라고 합니다. 풋 옵션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 빠질 때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내가 죽거든 어설프게 주식 투자하지 말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지수 추종형 ETF예요. 이해되셨죠? 종목 뭐 살지 모르면 그냥 오를 것 같아 이거 사면 되고 내릴 것 같아 인버스 사면 되는 거예요. 딱 두 개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이 두 개만 종목 아무것도 안 하고 얘만 가지고 했을 때 한 달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몇 프로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못해도 정말 발가락으로 뱃살로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더라도 5% 이상은 무조건 나요. 이해되세요? 5에서 10% 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5%면 1년에 연간 60%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10%면 연간 120%예요. 그래서 연 수익으로 50% 미만 주식 수익 못 내시는 분들 주식 그만합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만하시고 레버리지 인버스만 하세요. 제 단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장 오른다 빠진다 얘기는 한 달에 몇 번씩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오른다 레버리지 사, 내린다 인버스 사. 간단하죠? 그리고 자 청산 그럼 뭐예요? 팔아먹고 수익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차익 실현. 그러면 여러분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이거 시황만 장이 오른다 내린다 얘기만 해주는데 한 달에 그런 기회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두 번씩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오늘 같은 경우 인버스가 얼마나 났냐면 오늘만 해도 2.1%가 이익이 나요. 아까 장중에 2.8%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파동 들어가서 한 2~3%씩만 먹고 나와도 그거 한 달에 몇 번 해도 여러분 5%에서 1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뭘 분석하고 뭐하고 합니까? 종목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다 공부하세요. 얘가 뭐하는 회사고 앞으로 성장성이 어떻고 재무제표는 어떻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 2,400개의 종목이 2,400개 여러분 공부 언제 하시려고. 어떻게 2,400살까지 사실랍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많은 거 하지 마시고 가장 대표 종목 1등 종목들만 공부해 놓으시고 걔네들만 돌아가면서 저처럼 대형 종목 위주로 하시고 그다음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 차트 패턴 공부하는 데 좀 포커스 두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럼 결론은 그럼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1월 27일 날 저는 지수 빠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식 사지 마세요 얘기를 좀 한 달 반째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라고 얘기했냐면 3월 말에서 4월 초 여기 정도 와야 얘가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말에 움직였기 때문에 2달 내지 3개월 정도, 2~3개월 정도의 저는 기간 조정과 플러스 흘러내리는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주식 사시면 망한다니까요. 물린다고요. 제발 사지 마세요. 여러분 중소형 종목 중에 물론 그날 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반박하실 거예요. 저기요. 2,400개 중에 오른 종목 몇십 개씩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르실 능력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폭풍우가 칩니다. 풍랑이 막 엄청나게 태풍이 불어요. 근데 태풍에 여러분 비우산 딱 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비 안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비가 쫄딱 다 젖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바람 쐬면 어떻게 돼요? 우산 여러분이 아무리 강철 우산을 해도 우산 어떻게 됩니까? 홀랑 뒤집어져요. 비 다 맞아요. 비 오는 거 빤히 알면서 나가는 게 바보예요. 나는 우비 썼다고 웃기지 마세요. 다 젖어요. 이해하십니까? 바지 젖고 양말 젖고 운동화 젖고 다 젖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나가는 게 장땡이에요. 비 오는 날. 그죠? 비 온다. 그러면 일기예보가 맨날 여기는 구라청인가? 맨날 틀려. 그래도 어쩌다 한 대 맞을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잘 맞는 것 같아요. 슈퍼컴퓨터 바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장자방이라는 일기예보관이 와서 장 좀 안 좋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뭐 하는 게 좋습니까? 피하세요. 괜히 가서 내 우산은 장우산이야, 이거는 골프 우산 이따 말 파라솔 들고 왔어, 버티지 마시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 안 좋다, 주식 사지 마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안 사면 돼. 그럼 뭐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물린 분들은 인버스 사시라고. 인버스. 그러면 장이 빠질 때 인버스가 이익을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TV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다들 훌륭하신 분들 종목 얘기하시고 저보다 훨씬 분석력 좋으시고 공부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 시장에 저 같은 사람도 한 명쯤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이 빠질 때 빠진다, 주식 사지 말라는 얘기를 욕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한 명쯤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시장이 바닥을 칠 때 얘가 올라가는 게 장기 상승 추세가 아니라 단기 반등인데 1, 2주 만에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하는 거, 야, 더 간다 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팔아야 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밤에 여러분 이 방송 왜 보십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보시는 게 아닐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한 13,000원대를 하회할 때 저는 사면 물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사도 13,500원에서 13,000원 요 언저리고 많이 떨어지면 한 12,000원 초반까지 무너져야 되지 않을까? 저기 오면 저는 퍼 담을 거고요. 그쯤에서는 아마 비중을 제가 많이 실차라고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주식을 안 사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레버리지랑 반대되는 게 뭐죠?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뭐 하는 거죠?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건데 제가 2,840원 밑에서 담는 건 아무 문제 없다라고 2월 내내 얘기했는데 가다가 밀고 가다가 밀고 가다가 미니까 얘기하기 참 입 아파요. 계속 인버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 오신 분들께 물리지 않는 종목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인버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3,200원짜리까지가 1차 목표가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세게 올라오면 한 3,450원에서 3,600원 여기 오면은 얘는 시세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우리가 주식 사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라고요? 3,200원대에서 얘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 시장 단기 반등할 거고요. 만약 치고 넘어가면 3,500-600원 정도 와야만 시장이 저점이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익권에서 매일매일 이익 트레이닝 스탑을 거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러분 경고했던 게 뭐였냐면 코스닥 150이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쌍바닥 사면서 1월 초에 여러분 제가 쌍바닥에서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했고 분명히 얘가 어디를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부터는 우리가 대형주보다 중소형 종목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어떤 얘기했냐면 코스닥 150 종목들 우리 코스닥 중소형 스몰캡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제 팔아야 돼요. 이제 더 사면 안 돼. 지금 사는 거 아니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얘는 1, 2주 안에 2, 3주 안에 길어야 2, 3주고 보통 1, 2주 안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자, 제 말씀드리고 어땠나요? 장대음봉 무너지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 조정같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하락 출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소형 종목들 이제 시장이 본격화 하락이 되게 되면 꽤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한 7,000원에서 7,300원 정도까지 조정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코스피 대형주의 인버스를 우리가 사는 것이 좀 늦었거나 답답하신 분이라면 지금 여기 이렇게 조정 나오고 있을 때 4,600원 밑에서 받아놓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분할로 사놓으시라고, 손해 안 볼 거라고. 그럼 얘 어디까지 저는 보는 거냐면 1차 목표가 4,850원, 4,850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 더 못 간다면은 차익 실현 단타하실 분은 빠지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0원에서 5,200원 사이 여기까지 드시면 딱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소요 기간은 3월 말에서 4월 초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지금 끌고 가시는 분들은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시장이 등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끌고 가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달러 선물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면서 달러가 바닥 찍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월 내내 저는 여러분 13,200원 밑에서 모아라 이야기 드렸고 지금 14,000원대까지 열심히 올라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이 장에 10%에서 20%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달러 레버리지,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건 그냥 일반 달러는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하루 0.3, 0.5 많이가 1% 이상 가기 때문에 달러 선물 레버리지는 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2배를 갑니다. 그래서 답답하기 때문에 11,000원 밑에서 퍼 담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중 50%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까지 갔나요? 12,580원입니다. 12,500원까지 갈 거라 그랬고 눌릴 때 12,000원 안 깨면 살아있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보고 싶냐면 13,200원짜리를 1차 목표가로 13,200원짜리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하고 싶고 잘 안 보이시는군요. 제가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13,200원짜리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하고요. 올라간다면은 최대 목표가는 14,000원에서 14,500원 요 언저리가 아마 최대 목표치가 아닐까. 그러면 달러가 또 꺾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에 봄이 오겠죠. 이해하셨나요? 달러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한 우리 시장에 봄은 아직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꽃샘추위가 훨씬 춥다는 거. 예, 봄 꽃샘추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 두꺼운 옷 필요하고요. 우리의 두꺼운 옷은 뭡니까? 레버리지입니다. 아시겠죠? 달러 레버리지입니다. 좀 더 가져가시고 얘는 12,300원을 건들면 전량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미국 제가 사면 물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팡플러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을 모아놓은 미국 성장주입니다. 미국이 조정 나오는데 우리 장 당연히 조정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4차 산업 조정 나온다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 워런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만 모아놓은 종목이에요. 얘도 조정 나올 거라고 사지 말라고 지금 한 달 반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S&P입니다. 떨어진다 노래 불렀더니 떨어지네요. 자, 저는 어디쯤이 미국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냐면 얘 17,000원에서 17,500원 요 자리까지만 오면 퍼 담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거기 오면 여러분 오늘 단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오면 살 때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떨어지면 살 겁니다. 얘는 보통 한 2, 3개월, 3, 4개월 지나야 한 번씩 살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안 사면 또 한 2, 3개월, 3, 4개월 지나야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질 때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다음에 차이나 선물을 제가 이거 우리 얼마에 샀던 거냐면 1,350원, 1,400원 여기 사서 2,900원에서 다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조정 나오는 거 아깝잖아요, 하락이. 그래서 2,000원까지 내려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샀냐면 인버스를 샀는데 반등하다가 인버스가 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냐면 1,300원에서 1,600원 사이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차이나 인버스 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고를 외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11,000원대 여기서부터 사라고 이야기 드려서 이렇게 올라갈 때 단타 한번 치고 12,000원 밑에서 또 한 번 붙잡고 올라가시는 분들께 14,000원에서 15,000원 여기까지는 한번 보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 당분간 어려울 거고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없는 분들은 이 종목 하셔도 괜찮아요. 14,000원, 15,000원 정도 오시면 그래도 1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장에 땡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냥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리츠 인프라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 더 기다리세요. 3월 말 4월 초 정도 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얘는 매달 배당금 줍니다. 상업용 오피스에 투자하는 것 부동산 리츠 상품이거든요. 여러분 몇천억씩 하는 건물 있으신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죠? 아마 건물주분들도 방송을 보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건물에 투자하는 게 내가 그만큼 돈 없으니까 나는 주당 지금 4,730원밖에 4,700원 없는 분 있으시죠? 한 주라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서 배당금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번에 봄에 떨어질 때 저는 아마 가장 목돈은 여기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배당금 꾸준하게 주고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되게 오랫동안 떨어지고 올라갈 때 되게 오래 올라가요. 그래서 되게 좋은 상품이라서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2차 전지 제가 이제 다 수명 다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다 팔았죠.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튬이온 얘도 떨어지게 되면 8,500원 밑에서 아마 살 기회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동차
그동안 장이 버틴 건 자동차랑 2차 전지였어요. 근데 2차 전지 꺾였는데 자동차 아직 안 꺾였죠? 얘 조만간 꺾일 거예요. 자동차가 만약 양봉치고 올라가면 시장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동차가 올라가냐 마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는 살 자리는 아니에요. 조정이 나오면 사는 거고 그냥 올라가면 가진 분 이걸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떨어질 거라고 다 팔고 우리 놀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 놀았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사겠습니다. 반도체 떨어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지수 한참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만 1, 2천 원대까지 빠지면 사겠습니다. 그 전에 반도체 건들지 마세요. 무조건 물립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랬죠? 무조건 물립니다. 무조건 사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지금 올라가다가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얘는 한 6,500원대까지만 내려온다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셔야 되는 시기이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안 살 거고요. 내려와도 안 삽니다. 그리고 에너지 화학입니다.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종목이고 여러분께 엄청난 수익을 드렸던 쌍바닥에서 무지하게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사시지 마시고요. 내려오면은 여기 14,500원 여기만 내려오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자, 여러분 그럼 보시면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 그나마 덜 빠진 게 건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종목을 아무리 살펴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유일하게 더 좋은 비전 날라갔죠. 더 좋은 비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어디 갔냐 여기 건설주들 중에 여러분 자 건설주 섹터 중에 아시아시멘트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거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보고 얘가 만약에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슬슬 매집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시멘트주가 굉장히 느려요. 막 한번 물리면 막 몇 달씩 막 혹은 1년, 2년 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원자재값 무지하게 오른 거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집값 떨어졌기 때문에 공급을 잘 못해요. 아직은 공급도 별로 없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부족하기도 하고 원자재값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실 때는 여러분 글쎄요 한 1, 2년 바라보고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이 시멘트주는 반드시 한번 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이번 하락장에 좀 안전한 종목 내가 뭐 하나 하고 싶어라고 하면 아시아시멘트하고 성신양의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신양에는 한 7,500원대까지는 빠져야 7,500, 600원 정도 빠져야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시멘트는 이제 슬슬 살까 말까 저도 좀 고민을 좀 하는 시기예요. 관심 종목 2개 넣어놓으시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수할 타이밍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목 얘기 여기까지 할 건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보셔도 살만한 게 별로 안 보이죠? 장이 중간중간 반등 나와도 단기 반등이지 계속 올라가는 자리는 현재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3월 말이냐 빠르면 늦으면 4월 초 정도냐가 아마 바닥을 형성하고 종목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노란 톡방에 지금 들어오십시오. 저는 하루 종일 톡방이 그냥 조용합니다. 아침에 시황 한 줄 써놓고 글 하나 써놓고 나면 하루 종일 안 하고 끝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죠. 인사밖에 안 해요. 아침 시황 마지막 인사. 아무 글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할 거 없는데 뭐라 더듭니까? 가성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방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자리 오면은 한 번씩 말씀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묵직하게 하셔도 비중 좀 실어도 아마 안정적일 겁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비유를 해주셨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이 오면 아무리 튼튼한 우산을 쓰고 또 좋은 우비를 입어도 비를 맞기 마련입니다.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리스크 없고 손실 없는 그런 안전한 매매를 바탕으로 우린 또 인버스로 투자를 하거나 전문가님이 또 한 번씩 굵직하고 묵직한 종목들 추천할 때 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또 극대화까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입장 방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고민도 마시고 입장문 활짝 열려있는 이 지금 시간 잘 활용하셔서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네, 2부에서는 선물 옵션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강의에 앞서서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는 입장 방법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슝 하고 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절반은 이미 훌쩍 지났고요. 11시 50분 되면 입장문 굳게 닫히니까 그 시간 전에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서둘러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2부 강의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또 우리 선물 옵션 패턴들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네. 하나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4가지 패턴을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상승 패턴, 두 번째는 하락 패턴, 그 다음에 횡보 이후의 상승과 횡보 이후의 하락, 이렇게 여러분 4개를 보려고 합니다. 자, 선물 옵션 그러면 어렵다, 낯설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선물 옵션은 그냥 차트의 패턴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잃어요. 자, 보시면 윗꼬리가 많은 종목을 사면 안 되거든요. 차트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윗꼬리가 많은 종목을 사서 물립니다. 그러면 아랫꼬리가 많은 종목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꼬리만 놓고 따진다면. 그런데 그 기본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주식의 기술적 분석이 훨씬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합니다. 회사가 좋고 전망이 좋고. 근데 여러분, 회사가 좋고 전망이 좋은 건 삼성전자 제일 좋잖아요. 근데 왜 주가가 저 모양일까요? 회사와 전망과 주가와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는 때가 있는 뿐인 거지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기술적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는 선물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선물 옵션에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물 옵션은 주가가 빠지면 하방을 수익을 낼 수 있고 올라가면 상방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종목 주식 ETF 다 아마 3,000개가 좀 3,000한 1, 200개 되거든요. 그 많은 종목 언제 다 찾습니까? 그냥 우리는 위다 아래다만 알면 돼요. 어떻게? 위, 아래. 방향만 알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선물 옵션은요, 결국은 기준점을 잡고 하는 매매이고요. 따라서 시세의 방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방향만 알면 매매는 간단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기준가를 잡습니다. 먼저 오늘 기준은 여기다 라고 제가 아침마다 선물 기준을 적어드려요. 예를 들면 선물 320에서 20.00이 기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가가 320.50 정도가 돼버리면 00보다 위에 있죠. 그럼 방향은 상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반대로 아침에 320.00 요놈이 기준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다 글을 올려드렸는데 얘가 319가 돼버리면 하락이죠. 빠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방에다 배팅을 하는 거예요. 자, 용어 보겠습니다. 주식은 살 때 매수한다고 얘기합니다. 선물도 똑같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건 매수해서 목표가의 차익 실현합니다. 그래서 매수 진입 그리고 매수분에 대한 청산이라고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매도에 진입합니다. 즉 다시 말해 왜 주식처럼 매도라는 얘기를 안 쓰냐면 하방 진입을 매도라고 얘기하고 상방 진입을 매수라고 이야기한다. 그 용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 매수다, 내려가는 방향 매도다만 아시면 되는데, 반대로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을 콜 옵션을 사야 되고 내려가는 방향을 풋을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기본 개념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은 어떻게 하냐? 올라간다. 선물 10개양 매수할게요. 어떻게? 나는 팔아먹을게. 여기다가 청산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장이 빠진다. 어이씨 장 많이 빠지네. 20계약을 매도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니까 20계약을 차익 실현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올라갈 때 뭐라고? 매수. 주문 어디다 넣어요? 왼쪽에. 내려갈 때 매도. 주문 어디다 넣어요? 이쪽에다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붉은색 요 주문창이 올라가는 방향 상승 붉게 물든다 생각하시면 되고, 푸르스름한 요게 하방 쪽 진입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만 아시면 상방 하방 어렵지 않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승과 하락을 다 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차트 패턴 간단하게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핵심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차트입니다. 아침 전날 가격보다 얘는 갭상승으로 붕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얘가 더 오를 건지 이렇게 빠질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그래서 이 차트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제가 나중에 기획 특강을 한번 할게요. 차트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캔들 길이가 첫 번째 길이보다 다음 길이가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얘는 상승인 거죠. 보세요.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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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고점도 계속 올라가다가 주저앉지만 얘는 저점을 깨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차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보죠. 반대로 이 저점이 지켜지던 가격이 장대 음봉에 무너지죠. 그리고 올라올 때 얘 고점은 이 앞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럼 얘는 추세가 꺾인 거예요. 이게 차트를 보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 이거 다 설명 못해요. 그럼 언제 할까요?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온라인 강의를 해요. 그럼 여러분 차트를 보는 노하우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뭘 하길래 맨날 상승 하락을 볼 줄 아나?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그때 반드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온라인 강의 때 들어오시려면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월 28일 차트를 옵션 가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옵션 가격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옵션에 기준점을 세울 때, 자, 이렇게 제가 선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지렛대를 놓고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콜 옵션 C라고 하고요. 풋 옵션 P라고 합시다. 그러면 올라가는 방향,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요. 다시 말해 풋 옵션이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지지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누가 올라가요? 반대편 콜이 올라갑니다. 그럼 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반대입니다. 그러면 콜 옵션이 지켜야 될 기준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대로 풋 옵션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콜이 무너지면 누가 올라가요? 풋이 올라가니까 장은 하방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논리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제가 기준점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려요. 어디에? 무료 톡방에. 자, 이날은 아침에 풋옵션 2.0 요 가격이 2.0인데 요 가격이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침에 얘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얘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되죠. 풋이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콜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뭐죠? 시장이 상승한다. 자, 보시면 1.2부터 출발했던 게 1.93까지 잠깐 사이에 수익률이 70% 이상을 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상승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추세대가 깨지는 순간 우리 뭐합니까? 1.49 지켜야 될 가격 무너지면서부터 하방을 보는데요. 이때 풋옵션은 0.8부터 얘는 2.1까지 갑니다. 약 300%의 시세를 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주식으로 손해 많이 보신 분들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여쭤보신다면 저희 교육생분들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침에 11시 4분에 2월의 매매를 종결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하세요. 주식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요. 근데 선물 옵션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은 큰 돈이에요. 왜? 수익률이 여러분 주식은 상한가 가봐야 하루에 30%밖에 못 가요. 근데 얘는 300%도 가고 3,000%도 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시게 되는데 이분은 지금 저랑 하신 지가 14개월 되신 분이에요. 선물옵션 전혀 할 줄 몰랐고 주문창 쓰는 법도 모르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2월 매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시면서 본인의 계좌를 오픈하셨습니다. 보실까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자금은 2천 정도 되십니다. 실제 운영은 1,000만 원 정도 운영하셨고요. 주로. 그리고 가끔 풀베팅할 때 2천까지 운영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익 누적 금액이 7,564만 9천 원입니다. 여러분 연봉으로 7,500만 원도 적지 않은 연봉입니다. 한 달 소득이 7,500이요. 이분 14개월 동안 굉장히 노력하셨거든요. 여기 조심스럽게 2월 결산을 올려드립니다. 배운 대로 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랑한 게 아니고 별거 아닌 저 같은 사람도 이만큼 했습니다. 14개월간 배웠습니다. 라고 글을 올리셔요. 근데 이분은 회사 잘리고 방황하다가 저를 만났다고 은인이다,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따라주시는 이분께 제가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육생분들께서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이분도 1년 반 정도 되셨거든요. 본업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도 자금은 그 정도 운영하십니다. 오전 10시 50분에 150만 원이요. 여러분 월급 외에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벌어가시는 분들이 저희 되게 많아요. 이해되실까요? 매달이요. 그러면 배울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변동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월 2일자 패턴 하나 보겠습니다. 얘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급상승을 하고요. 다시 급락을 하고요. 급등을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아침에 오를 때 안 산 사람이 눌리면서 무너지고 손실 나겠죠. 나중에 따라갔다가 혹은 물려서 버텼다 겨우 살아날 수밖에 없을 텐데 주식에서는 선물 옵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올라가는 파동에 콜옵션이 300% 원금의 3배가 납니다. 그리고 풋옵션 이 하락파에 얼마가 나냐면 900% 9배가 납니다. 여러분 기회장이라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선물 옵션 가지고 얘기할 때 와 너는 맨날 대박만 나느냐? 아니에요. 저도 끝까지 못 먹어요. 중간중간에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저점에서부터 얘는 지킬 가격이 1.20이에요. 근데 얘가 고점이 3.74입니다. 300%가 터지고요. 동시에 풋옵션이 0.35부터 얘가 3.4까지 올라요. 거의 10배가 나요. 단시간에. 그런데 이런 장들을 여러분 주식에서는 할 수 없지만 선물 옵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다라고 감사 인사를 올리시는데 화면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겹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잘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 중에 계좌를 말씀 주신 분이 10시 42분에 수익률을 보실까요? 323%라는 게 보이시나요? 금액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100한 6, 70만 원 샀을 뿐이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이걸 공부하는 패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실 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전에 10시 42분에 이러셨는데 최종 수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셨더니 10시 57분에 910만 원을 챙기시네요. 여러분 이분이 아까 한 달에 7,560만 원 버신 분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근데 이분은 잘 못하시는 분이세요. 처음 하시는 초보자이십니다. 그런데 217만 원의 이득을 내면서 이분은 어머니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 원 드신대요. 근데 저랑 하시면서 돈을 버신 게 정말 감사하다, 은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따라오 주시니까 저도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인사 받을 때가 제일 저도 보람되거든요. 열심히 하는 만큼 성장하시는 분들, 노트북 화면까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자, 또 이분도 저랑 하신 지가 아직 1년 좀 안 되셨는데 오전 11시에 270만 원 이익을 내시고요. 이분도 마찬가지 수익률 이렇게 체크들이 올라와요. 단기 매수에 85%의 수익이 났다라고 올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사실 주식에 비하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자, 또 보시면 저점을 깨지 않다가 얘가 어느 순간 오르기도 하고 반드시 횡보하다가 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패턴에 관한 공부가 왜 중요한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들이 하나의 규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보통 월말에 온라인 강의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톡방에 들어오시고 선물 옵션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제가 월말에 온라인 강의할 때 여러분들 톡방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 함께 하십시다 말씀드리면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 저랑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선물 옵션의 패턴들 만나봤습니다. 하방에서 배팅하면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밀리고 밀리는 시장, 주가가 빠지는 시장에서는 이 선물 옵션이 더 빛을 보는 매매법이겠죠. 선물 옵션 내용이 더 궁금하다 혹은 오늘 패턴들 만나봤는데 나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서 여러분의 궁금증 모두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은 정말 잘 몰라서 어렵고 두려운 거지 알고 나면 되레 2배의 수익을 만나볼 수가 있는 그런 매매법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서둘러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